어깨 관절염이랑 우리가 흔히 무릎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에 손상이 왔다던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어깨 주변 조직에 더불어 손상이 오고 관절을 이루는 뼈에 변형이 오는으로써 이걸로 인해서 염증,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크게 원인은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뉘는데요. 1차성은 나이, 유전적인 요인, 비만 등 비특이적 요소들이 복합돼서 원인 영향을 줘서 발생하는 병이고요. 2차적 원인은 감염이라든가 류마티스, 결핵 등 질환, 아니면 이제 골절 등 외상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런 1차적과 2차적 원인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딱 관절염이 발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쪽은 다른 관절과 달리 관절염 쪽에서 특히 하나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깨의 흔한 병은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근데 이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감싸고 관절에 안정성을 주는 근육을 말하는 건데요. 이 파열이 심해지면 어깨에 불안정성이 유발되고 이 불안정성이 유발되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자꾸 닿거나 마모, 그 다음에 뼈의 변형들이 와서 이걸로 인해서 관절염을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거를 회전근개 관절병증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다른 관절과는 달리 뼈의 변형은 그렇게 초반에는 심하진 않지만 이 회전근개의 손상으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일반 관절염처럼 뼈의 변형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어깨를 들어 올리지 않는 동작에서는 통증이 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깨를 머리로 들린다든가 멀리 있는 물건을 짚는다든가 하는 동작에서는 통증이 심해지고 그 통증은 또 쉬면은 좀 좋아질 수는 있으나 조금만 활동을 하면은 통증이 심해지고 특히 야간통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고 또 심해지면은 팔을 일반적으로 그냥 듣는 동작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해지면은 관절 변형이 심해지고 손상이 심해지니까 어깨를 움직이려고 하면 뼈끼리 부딪히는 드드득 하는 소리가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어깨 통증, 야간통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어깨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회전근개 파열, 석회화 근염 등 일반적인 어깨의 흔한 질환들의 공통적인 증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증상만으로 이거는 관절염, 이거는 오십견, 이거는 회전근개 파열 구별하기는 힘들고요. 하지만 이제 관절염의 경우에는 뼈에 변형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엑스레이를 찍음으로써도 진단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방사선 검사를 꼭 필요한 경우가 많겠습니다. 따라서 어깨가 통증이 있고 움직이는 범위가 줄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오십견이다 아니면 관절염이다 판단하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어깨 전문의의 진단을 꼭 받아보시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60대, 70대 이후에서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관절염성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초기에는 미묘한 변화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은 연령에서 발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을 동반한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관절염의 경우에도 한 60대, 70대 이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초기에는 일상생활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죠.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생활을 좀 변화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중기 말기 이후에 통증이 심해지고 뼈의 변형이 심하다 그러면 결국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도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등 여러 가지 치료를 일반적인 관절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행하지만 중기, 좀 말기로 지나가면은 결국에는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어깨에 안정성을 주는 근육의 파열로 인한 병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회전근개 파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예를 들어서 관절경 봉합술로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관절의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회전근을 봉합하고 그 다음에 관절의 안정성을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더 진행을 막을 수 있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결할 수 있지만 병이 오래됐다든가 회전근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봉합을 하거나 이식술을 시행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관절의 변형이 너무 심할 때는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기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달을 해서 예후가 과거에 비해서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제 관절염의 경우 주로 환자분께서 불편해하시는 게 통증, 그 다음에 관절 운동에 제한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관절염 수술인 인공관절을 통해서 이러한 불편감을 많이 해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이 대부분 고령에서 이루어지고 분명히 관절경 이런 수술보다는 좀 큰 수술이기 때문에 후유증과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병이 심하면 수술도 복잡해지고 그로 인한 위험성과 합병증의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수술의 만족도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일상생활과 일을 좀 조절하시는 것도 좋고, 초기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든 어떤 염증성 질환이 있든 류마티스, 그다음에 골절이 있었든 그런 원인이 될 만한 병이 있으면 초기에 치료를 제대로 하시고 더 심해지지 않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